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 마이파이에 올라타서 함수 출자를 재기적으로 탐색하기에 대해서 발표를 맡게 된 양경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발표가 처음인데 되게 떨리네요. 네, 저는 지금 현재 그 화장품 성분보는 어플로 많이 알고 계신 화해 어플 만드는 버드뷰에서 재직 중인 백엔드 개발자고요. 이제 4년 차 정도 됐습니다. 이전에는 광고 플랫폼 회사인 버즈빌에 재직 중이었는데요. 저 그 버즈빌에 재직 중일 때 이 마이파이를 응용해서 스크립트를 만들었는데 이 마이파이의 동작과 스크립트의 제작 과정을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마이파이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자면 이 최근 버전의 파이썬에서는 선택적으로 타입을 할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파이는 이 타입을 체크할 수 있게 사용하는 툴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발표의 범위와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이 발표에서는 제가 마이파이를 활용한 스크립트를 만드는데 필요했던 지식까지만 다루고 디테일한 내용은 깊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이파이 자체가 아무래도 이 컴파일러 쪽이랑 연관이 있다 보니까 컴퓨터 언어나 컴파일러 관련해서 사전 지식이 있으시면 좀 도움이 되시긴 할 텐데 근데 오늘 발표에서는 모르셔도 이해하는데 큰 지장은 없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이파이의 메인테이너나 관계자가 아니고요. 그래서 외부인 관점에서의 가이드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부분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외부인 관점에서 보는 거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들게 된 스크립트를 계기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전에 다녔던 직장이었던 버즈빌에서는 장고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으로 서버가 동작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작업하고 있던 프로젝트가 제공하는 API가 대부분 뷰에서 시작해서 모델로 최종적으로 호출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이 서버에서 작업하던 중에 레거시 API를 새로운 환경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저희는 태스크포스 줄여서 TF를 진행했었고요. 이 TF에서는 쓰기 작업이 발생하지 않으면 레거시 서버랑 신규 서버에 트래픽 미러링을 해가지고 결과를 비교했습니다. 이 쓰기 작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요청을 2번 보내면 데이터가 2번 생길 수 있어서 미러링을 하면 안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변경된 내용이 있을 때 QA를 한 다음에 바로 신규 API로 변경하는 방법을 채택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QA분들에게 어떤 API를 저희가 QA를 해주셔야 한다라는 걸 알려드려야 돼서 그래서 이 API 셋을 전부 다 알려드려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프로젝트 자체가 꽤 크다 보니까 손으로 찾기는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걸 자동화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찾으면 좋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어떤 함수를 호출하는 함수를 쭉 타고 올라가서 재기적으로 계속 반복하면 뷰를 담당하는 함수가 나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고 같은 경우에 ORM을 사용하면 모델을 호출했을 때 model.save 같은 형식으로 어떤 모델이 저장될 때 그 호출되는 함수들의 셋들이 있는데요. 그 호출을 쭉 타고 올라가다 보면 뷰에서 그 어떤 함수가 호출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려면 이 어떤 함수를 누가 호출하고 있다 이 정보를 알아야 될 텐데 저는 이 코드의 구조를 파악하고 함수 호출자를 찾는 방법으로 제일 처음에는 AST 라이브러리를 활용하려고 생각했었습니다. 이 AST는 Abstract Syntax Tree의 약자고요. 이 파이썬 코드의 구조를 트리로 표현해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아래 코드에서 save를 호출하는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왼쪽의 코드를 AST 라이브러리로 패싱하면 이 오른쪽 그림처럼 나오고요. 이 트리에서 제가 찾고 싶었던 이 save 함수의 호출을 찾을 수 있고 이 save에 대한 호출을 포함하는 이 foo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foo의 호출을 포함하는 다른 함수를 또 다른 코드를 파싱해서 찾고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최종적으로 뷰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현실에서는 함수 이름만 찾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서 모듈 명을 포함한 함수의 정확한 레퍼런스가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풀님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이게 사실 조금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아래 코드의 object.save 라는 부분의 정확한 레퍼런스는
이 보시는 문장처럼 이 모듈명을 포함한 전체의 이름이 될 테고 이 이름이 있어야 함수의 호출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AST 라이브러리는 이 정보를 명확하게 주진 않고요. 대략 여기 보시는 이 정보가 거의 최종 정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정보도 있긴 하지만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생각했었던 건 만약에 이런 식으로 풀네임이 각 노드에 매칭이 되어 있다면 제가 풀네임만 비교하면 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텐데 이 기능은 라이브러리에서 제공되지는 않고 제가 스스로 구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식의 결과를 내면 될 것 같았습니다. 세이브 함수로 호출하는 모든 함수를 찾을 때 첫 번째 호출에서 이 세이브로 호출한 후 함수가 나오고 두 번째 호출에서 후를 호출한 바가 나오고 이게 계속 반복돼서 더 찾을 함수가 없을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하면 제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내야 되나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에 보셨던 마이파이가 이제 나오는데요. 제가 이 결과를 내기 위해서 마이파이를 응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오늘 발표 제목에 있었던 것처럼 올라탔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마이파이를 거의 그대로 사용해서 제가 코드 몇 줄밖에 추가한 게 없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마이파이에 대해서 표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이파이 기타 위키에서 가져온 내용인데요. 빨간색 박스에 보시면 이 마이파이의 시멘틱 애널라이저가 이름을 정의에 할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써있지는 않지만 마이파이는 이 과정에서 변수의 풀네임을 알아내고 있는 과정이더라고요. 근데 제 스크립트는 풀네임을 찾아서 알아내면 되는 거였는데 마이파이가 그걸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마이파이의 코드에 풀네임을 비교하는 내용을 추가만 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파이를 제대로 알아보기 전에 마이파이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쓰고 싶었고요. 마이파이가 풀네임을 알아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뭔가가 있을 테고 아마 그 안에서 함수 호출도 같이 분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석 과정이 끝나고 풀네임을 다 알아내면 저는 그 바로 뒤에 스크립트를 삽입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바깥의 두 개가 무엇인지 알아내야 이 스크립트를 어디서 넣을 수 있는지 알아내야 될 텐데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미리 알려드리자면 이 시멘틱 애널라이저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이게 풀네임을 알아내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visit call expression이라는 함수가 함수 호출을 분석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풀네임을 알아내고 함수 호출을 어디서 분석하냐를 알아내야 되는데 그게 요 시멘틱 애널라이저라는 클래스였고요. 이 왼쪽에 보시는 내용들이 시멘틱 애널라이저라는 이름처럼 이 의미 분석을 하는 클래스의 내부 정의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다 visit으로 시작하는 함수로 대부분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가 아마 디자인 패턴을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비지터 패턴의 일반적인 구현입니다. 그래서 각 왼쪽에 보시는 함수들이 오른쪽에 있는 노드들과 1대1 매칭되도록 대부분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은 마이파이가 저희가 처음에 봤던 AST 노드들을 다 새로 정의한 클래스들입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노드들을 왼쪽에 있는 시멘틱 애널라이저가 입력으로 받아서 이름처럼 의미 분석을 하고 그리고 AST는 트리 형태니까 이 자료 구조를 재기적으로 방문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함수 호출을 어디서 분석하는지를 알아내려면 이 AST 노드들에 대해서 알아야 될 텐데 사실 마이파이가 사용한다는 이 오른쪽 이 트리 노드들은 사실 짧게 말하자면 AST 라이브러리로 패싱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마이파이는 일단 내부적으로는 AST 라이브러리로 일단 한번 코드를 패싱합니다. 그럼 제일 왼쪽과 같은 AST가 나오고요. 그러면 마이파이는 AST 컨버터라는 객체로 오른쪽과 같은 트리로 다시 만듭니다. 그러면 이 새로 만든 트리에서는 타입 체크를 하는 것이 마이파이의 주 목적이기 때문에
타입 체크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정보를 받을 수 있는 형태로 다시 만들어지고요. 여기에는 뭐 예를 들어서 타입이나 풀네임 같은 정보들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 두 개가 대충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한번 예시를 통해 보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이 obj라는 이 변수에 무언가가 할당되는 문장을 해석하는 예시입니다. 이 예시 문장 자체는 assignment statement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할당하는 statement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obj라는 저항이 name expression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용어 자체가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statement는 뭐 대충 봤을 때 문장이다, 그리고 expression은 값이다 정도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시멘틱 애널라이저가 이 visit assignment statement에서 이 assignment statement를 받아서 해석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함수 안에서 시멘틱 애널라이저가 이 obj라는 이 왼쪽 저항에 있던 애들을 풀네임 정보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해석한 정보가 var라는 심볼 노드라는 새로운 객체로 감싸져서 name expression에 할당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풀네임을 안 하는 과정은 아까 요즘에 visit assignment statement라는 함수에서 진행이 됐었고, 그게 여기 심볼 노드에 저장이 되었는데요. 나중에 이 같은 변수를 다시 해석했을 때 효율적으로 하려면 이미 해석한 정보를 넣어둬야 되니까 이 해석된 정보는 심볼 노드에 들어있고, 심볼 노드를 한번 감싼 심볼 테이블 노드를 요 변수의 이름과 매칭해가지고 심볼 테이블에 저장합니다. 이게 있으면 다른 코드가 있을 때, 다른 코드를 해석할 때 이미 해석한 변수에 대해서 레퍼런스를 제공할 수 있고, 그래서 obj를 이전에 이미 해석했었다면 심볼 테이블을 참조해서 심볼 노드를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슷한 과정을 끝까지 반복했을 때 처음에 코드를 마이파이가 이렇게 오른쪽과 같은 트리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과정이 끝났을 때 제가 원했던 것처럼 트리의 각 노드에 풀네임이 매칭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세이브가 호출되었는지 알고 싶다면 이 세이브에 풀네임을 가진 노드가 트리에 있는지 비교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콜 익스프레션이 되겠고요. 이 풀네임을 비교하는 거는 콜 익스프레션의 해석을 막 끝냈을 때 하면 뭐 충분할 듯 하니까 비지터 패턴이었고, 그래서 visit 콜 익스프레션이라는 함수 안에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아까 스크립트로 돌아와서 저는 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바깥의 두 개가 무엇인지 알아내고 싶었고요. 그래서 의미 분석 단계에서 함수 호출을 포함한 정확한 변수의 의미를 알아내니까 풀네임을 알아내는 무언가는 시메틱 애널라이저가 되고, 그리고 함수 호출을 해석하는 부분은 visit 콜 익스프레션에서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이렇게만 해도 뭐 큰 문제는 없는데요. 근데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큰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있는데요. 해석하는 과정을 실제로 들여다보면 이게 첫 해석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어요. 해석에 실패하면 전체 해석을 한 번 한 다음에 재시도해서 의미 분석이 여러 번 실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넣은 코드도 중복 실행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중복 실행이 되기 때문에 뭐 스테이트를 정의해서 해결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사실 타입 체크할 때를 활용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한 번만 실행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타입 체크는 요 의미 분석 과정이 다 끝난 다음에 실행되어서 풀네임에 대해서는 해석이 끝난 상태로 실행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입 체크 단계에 제가 필요한 코드를 넣으면 확실하게 풀네임 정의가 끝난 상태로 실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타입 체크하는 과정 안에다가 넣으려면 타입 체크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살펴봐야 될 텐데요. 이거는 예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A equal B라는 간단한 문장을 보겠습니다. 이 문장 자체가 AST 노드로 보면 이
요 어사이먼트 스테이트먼트 아까랑 동일하고요. 여기서 요 저항도 우항도 둘 다 똑같이 네임 익스프레션입니다. 리마인드 차원에서 스테이트먼트는 대략 문장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익스프레션은 값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문장에 int라는 타입 할당이 되어 있어서 여기 보시면 아까의 심볼 노드에 타입이 할당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b도 네임 익스프레션인데 근데 아직 타입이 할당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이 어사이먼트 스테이트먼트가 타입 체커라는 객체한테 visit assignment statement 함수로 전달이 됩니다. 이 타입 체커도 사실 비지터 패턴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타입 체커는 타입을 확인하고 타입이 일치하는지를 비교하는데, 그러면 이 B의 타입이 아직 모르기 때문에 B의 타입을 알아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익스프레션 체커 안에서 하고요. 얘도 또 비지터 패턴이라서 또 visit name expression 안에서 이 B name expression의 타입을 비교하고, 그러면 요 어떤 타입이 할당이 되겠습니다. 일단 우항의 타입도 인티저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타입을 비교하는 거는 또 다른 서브 타입 비지터라는 객체가 수행하고요. 여기서는 저항의 베이스 타입이 우항과 일치하는 것이 있는지 비교를 하게 됩니다. 아까 우항이 인티저 타입이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저항과 우항 둘 다 정수량이면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요. 근데 타입이 다르다 그러면 여기서 알럿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스크립트로 돌아보면 동작을 좀 설명하려다 보니까 예시가 좀 복잡했는데요. 결론은 아까랑 다르게 타입 체커 안에서 돌아가는 비짓 콜 익스프레션에다가 스크립트에 넣으면 항상 의미 분석이 끝난 상태로 사용할 수 있어서, 그래서 항상 최종 정의를 사용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이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스크립트를 만들 수 있게 되는데, 잠깐 리마인드 차원에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제가 만들고 싶었던 결과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결과는 이렇고요. 왼쪽은 mypi repo에서 mypi.build.orderACC라는 함수를 호출하는 함수들을 찾았을 때의 로그입니다. 요거는 테스트 코드는 제외한 결과고요. 여기 1로 실행한 부분이 첫 번째 실행인데, 보시면 덤프 그래프라는 함수랑 프로세스 그래프가 이거를 호출하고 오더 ACC는 자신을 다시 호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로 시작하는 두 번째 실행부터 찾은 호출자들로 다시 실행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더 찾을 함수가 없을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하면 결국 아까 찾고 싶었던 오더 ACC라는 함수를 호출한 함수를 다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서 GitHub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이 부분이 아까 찾고 싶었던 함수를 호출하는 부분들이고요. 요 마지막은 테스트 코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 세 가지가 다 일치하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렇게 제일 처음에 AST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쓰려다가 마이파이를 활용했더니 원래 목적처럼 함수를 호출하는 모든 함수를 찾을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이 마이파이 자체가 워낙에 잘 구현된 프로젝트다 보니까 함수 호출만 찾을 때가 아니고 이미의 신텍스에 대해서도 나중에 구현이 필요하다면 대응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TF에 적용을 해봤더니 수작업을 많이 줄여서 시간도 좀 절약했고요. 문제가 있다면 이게 마이파이가 스태틱하게 차이 체크를 하다 보니까 콜백 함수 같이 다이나믹하게 정의된 함수를 찾기 어렵게 되는데, 제가 진행한 프로젝트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어서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GitHub에서 myfind로 찾아보시면 보실 수 있고요. 혹시 오늘 myfi를 궁금해서 찾아오셨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서 서운하셨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블로그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적었습니다. 끝입니다. 감사합니다.